안녕하십니까. 오늘은 2024년 1월 5일 벌써 금요일입니다. 공휴일이 끼어있는 주는 유난히 더 빨리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 오늘도 구독 부탁드리고 공유도 부탁드리면서 시작해 봅니다. 안소니 알바니지 정부가 집권한 이후에 호주에 난민 신청을 한 사람들 숫자가 급격히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전의 스콧 모리슨 정부 때에는 월에 1,000명 정도 난민 비자 신청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특히 작년 8월부터 11월 사이 4개월 동안 매월 2,000명 넘게 난민 신청을 하여서 신청자 숫자로는 역대급 기록을 세웠다고 합니다. 요즘 전쟁으로 이곳저곳 몸살을 앓고 있으니까 우크라이나나 아프가니스탄이나 그런 데서 많이 오나 보다 생각하게 되는데, 그런 거가 아니고 가장 많은 난민 신청을 한 국가는 11월 기준으로 베트남이 444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이 230명의 중국, 129명의 바누아투, 121명의 인도였습니다. 주로 방문자 비자를 받아서 호주로 입국을 한 이후에 난민 신청을 하는 방법이 사용되었고, 이들이 가장 많이 입국한 공항은 시드니 공항, 그 다음이 멜번 공항이었습니다. 신청했다고 난민 자격을 다 주는 것은 아니니까 베트남 국적자가 신청한 난민 신청 중에 비자 발급이 실제로 된 경우는 5%가 되지도 않았고, 인도 국적자의 경우도 신청자의 9%가 난민 자격을 취득하였다고 합니다. 반면 진짜로 난리가 난 미얀마의 경우는 신청자 100%가 난민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야당인 보수연합은 현 노동당의 이민정책이 개판이라서 글자 그대로 개나 소나 난민 신청하는 것이고, 그 덕에 진짜 난민 자격 취득해야 하는 사람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정부를 공격하였고, 이에 대해 이민성 장관은 자기가 자리 처음 맡았을 당시에 이미 2만 7천여 건의 난민 신청이 쌓여 있었다면서 일을 제대로 안 한 전 정부 덕에 지금 신청한 사람들이 처리가 늦어지고 있다면서 전 정부 탓을 하였습니다. 실제로 새로운 정치 세력이 정권을 이어받으면 전 정부 탓하는 것을 어디까지는 받아줘야 하긴 할 텐데, 그게 기간이 언제까지인지 모르겠습니다. 호주처럼 따로 임기라는 것이 없는 경우도 그런데, 한국처럼 5년이라는 임기가 딱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 누가 선을 빡 이래 그어서 그날 이후로 전 정부 탓하는 놈 있으면 그냥 그 자리에서 내려오게 하기, 그런 규칙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 그러면 지금 봐서는 정권 바뀌는 전날까지 전 정부 탓할 것 같습니다. 호주 난민 이야기 하다가 엉뚱한 데로 이야기 또 빠졌네요. 그저께 수요일 오후 멜번의 플레밍턴에 있는 투베드 원바스 아파트 렌트 인스펙션을 간 한 사람이 틱톡에 올린 영상을 보면, 인스펙션을 하겠다고 온 사람들이 아파트 바깥쪽으로 길게 줄을 늘어져 서서 있는 모습이 나옵니다. 아무리 상황이 그렇다고 하여도 이렇게까지 안 좋을 수가 있는가 싶다, 이런 반응도 있고, 차라리 로또 사는 게 당첨 확률이 더 높겠다, 이런 말도 나옵니다. 해당 아파트 관리하는 부동산에서 밝히기로는 주변의 다른 아파트보다 70불 정도 저렴한 주에 370불에 내어놓은 이 아파트 인스펙션에 등록했던 사람이 50명이었다고 합니다. 영상 봐서는 그거보다 훨 많은 것 같은데 여튼 그렇다고 하고요. 저렴한 렌트비가 많은 사람들이 몰리게 된 이유가 되기도 하지만, 크리스마스와 연말 기간 동안에 인스펙션이 없는 기간이잖아요. 그때 더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검색을 하였을 테고, 그러다 보니 평일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몰린 것 같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해당 아파트 위치는 대학교 주변 지역이라서 새해가 되어 새롭게 학교 생활을 시작하는 애들도 많을 테니, 그 전에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야 하는 애들도 훨 많이 늘어난 거, 그것도 원인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벌써 신청서 몇 개 받았는데 아직도 인스펙션 문의가 들어오고 있다고 합니다. 올해에도 주택 임대난은 계속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이 대부분인 가운데 퍼스가 가장 심한 곳이 될 것이라고 합니다. 파인더에 따르면 임대료는 9.5% 정도 오를 것이라고 하는데, 이를 가구당 소득으로 환산해 계산한 것을 보면, 이런 거 어떻게 계산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튼 계산한 거 보면, 단독주택을 임대하려면 가구 소득이 10만 8천 불이 되어야 하고, 공동주택
그러니까 아파트 임대하려고 하면 95,000불 가구 소득이 되어야 한다고 합니다. 퍼스에 이어서 멜번은 6.8%, 시드니는 6.5% 임대료가 오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같은 자료에서 렌트를 하고 있는 사람의 42%가 현재 임대료 지불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는 주택담보대출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비율 37%에 비해 더 큰 숫자입니다. 아무리 봐도 이거는 진짜 난리가 제대로 난 것인데, 진짜 전쟁 난 것 같은 난리 그 수준인데, 연방정부나 주정부나 딱히 내어놓는 대책은 없습니다. 뭘 대책이라고 내어놓는 것들도 쳐다봐도 몇 년은 걸려야 뭔 답이 나올 대책뿐이고, 솔직히 뭐 그것도 그때 돼봐야 아는 것이고, 지금 당장 대책을 전혀 못 내어놓고 있는데 가끔은 그냥 일부러 안 내어놓는 건 아닌가 싶기도 합니다. 여튼 호주 정치인들 꼴보기 싫기는 한데, 그래도 뭐 이건 상대적인 거니까, 그러면 호주에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은 누구일까? 최근 정치 설문조사에서 답변자들 상대로 정치인들의 인기도를 조사하였는데, 그러니까 인기 투표하였는데, 여기서 가장 인기 있는 정치인으로 뽑힌 사람은 현 외교부 장관 페니 웡이었습니다. 타스마니아의 제키 램비 연방의회 상원의원, 그리고 호주 원주민 자신타 프라이스 연방의회 상원의원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 여성 정치인 3명이 나란히 1위부터 3위를 차지하였다는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 외에 뭐 플러스 점수 받은 사람들 대부분은 잘 모르는데, 마이너스 점수 받은 사람들 이름은 눈에 상당히 익었습니다. 가장 인기 없는 정치인으로 전직 수상인 스콧 모리슨이 이름을 올렸고, 그 다음이 보수연합의 한 축인 국민당의 전 당수이자 부수상 지냈던 바나비 조이스가 차지하였습니다. 뻔하지만 호주 한나라당의 폴린 헨슨이 3등, 현 보수연합 대표 피터 더튼이 4등, 현 녹색당 대표 아담 반트가 5등, 수잔 레이 보수연합 부대표가 6등, 그리고 현 수상 안소니 알바니지가 7등을 차지하였습니다. 보니까 주로 여성 정치인 인기가 많고, 진보 측 정치인들이 인기가 많고, 보수 쪽은 인기가 적고, 고위직을 맡을수록 인기가 적습니다. 2023년에 호주에서 팔려나간 신차의 숫자가 120만 대라고 합니다. 연방정부의 자동차 산업 사무소 발표에 따르면 포드 레인저가 63,356대가 판매되면서 가장 많이 판매된 신차로 이름을 올렸고, 두 번째로 많이 팔린 신차는 토요타 하이럭스 61,111대가 판매되었다고 합니다. 다음은 이스즈의 디맥스 31,202대가 판매되었습니다. 한국차로는 현대 투싼이 10등으로 겨우 톱10에 올라갔고, 전기차 모델로는 테슬라 모델 Y가 6위로 유일하게 올라가 있습니다. 10년 전 기록을 보면 토요타 코롤라가 가장 많이 판매되었고, 다음이 마츠다3, 홀든 코모도, 현대 i30, 토요타 캠리, 홀든 크루즈 이렇게 톱10에 올랐었습니다. 그러고 보면 톱10에 오른 차량 중에 일반 승용차는 없습니다. 뭐 SUV 아니면 유트가 자리를 몽땅 차지하고 있습니다. 유지 비용이 일반 승용차에 비해 더 들어가는 것은 물론, 배출가스에 의한 환경오염도 더 많이 야기하는 것이 사실인데, 그러고 보면 요즘 세계적 추세와는 반대편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연방정부는 연료 효율 기준을 만들어 적용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은 하였지만, 아직도 도입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이 연료 효율 기준이라고 하면 정부가 차량 생산자마다 판매되는 차량의 배출가스 총량을 정해서, 배출가스가 많은 차량의 판매보다는 배출가스 배출이 적은 차량의 판매가 더 많도록 시장을 조절하는 규제 정책입니다. 덩치가 큰 국가들 중에 이런 기준을 정립하지 못한 국가는 러시아와 호주가 유일하다고 합니다. 국가가 새로운 정책의 속도를 못 내는 상황에서 많은 수의 국민들은 전기차를 더 구입하려고 하지만, 공급하는 측에서 호주에다 장사해봤자 별 재미가 없는 국가다 이렇게 분류하면서, 글자 그대로 사고 싶어도 없어서 못 사는 상황이 되었고, 그러면서 안 그래도 덩치가 큰 차량에 대한 인기가 잠재의식에 박혀있던 호주인들의 취향이 그대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 것 아닌가. 환경이고 뭐고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할랜다, 이런 거일 수도 있다 라는 설명이 있습니다. 이렇게 대형 차량의 인기가 늘어나면서 호주에서의 차량에 의한 배출가스가
지난 20년 전과 비교하여 되려 17%가 늘었다는 조사가 있습니다. 또 덩치가 큰 차량이 주차 공간을 많이 차지하면서 차량당 평균 20cm 공간이 더 필요한 상황이 되었고, 따라서 길바닥 주차 공간이 더 모자라다 이런 말도 있고, 거기다가 최근 한 연구에서는 이런 거 대체 뭐 어떻게 조사하는 건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아이들이 피해를 당하는 대형 교통사고를 야기할 확률이 SUV가 일반 승용차보다 8배나 더 크다라는 결과가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이런 거 보면 기성 정치인들이 환경 문제가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거 보면 진짜 저 입을 어떻게 해버릴까 싶다 생각도 듭니다. 진짜 문제라고 생각이 되고 진짜 큰일이다 판단이 된다면 만사 제껴놓고 뭔 대책을 수립하고 바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할 텐데, 이건 뭐 누울 자리 보고 다리 뻗는다고 하나? 그 다리 뻗을 생각은 전혀 없고 누울 자리 쳐다만 보고 있고 진짜 한심하고 답답합니다. 환경 문제도 그렇고 주택 문제도 그렇고 난민 문제도 그렇고 진짜 대책된 대책을 바로 내어줬으면 좋겠는데, 이것들은 지들 밥벌이 오래 하려고 뭐가 됐건 간에 시간만 쭉쭉 끄는 것 같습니다. 화를 안 내고 살기로 마음먹었으니까 뭐 여기까지만. 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운 하루 되시고 즐거운 주말 되십시오. 저는 별일 없으면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